한국인은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30-40% 떨어진 거에다가 롱을 쳤는데 70초 뒤에 살아났어요. 코인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솔직히 우리도 이걸로 돈 벌었잖아요. 네, 다시 돌아온 빗살롱 빗썸의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익숙하신 분들 사이에 또 뉴페이스 한 분이 계신데 도라이언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2017년부터 코인 거래하고 있는 도라이언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고독한 트레이더 채널이랑 도란맨 채널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지난주 참 슬픈 일이 있었죠. 10월 10일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일단 넣어봤는데 알트코인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다들 좀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꽤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현금이었기 때문에 저 때 좀 많이 잡았어요. 손실분 다 복구한 상황입니다. 제가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 현물 들고 있는 걸 해지 숏포션 열려 있었는데 테더가 그때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해지할 분량의 테더만큼만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담보금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안 자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해지를 풀었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풀었어요. 한 30%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해지 푼 테더로 롱을 쳐야겠다. 30-40% 떨어진 거에다가 롱을 쳤는데 70초 뒤에 살아났어요. 70초 만에 뒤에 몇 배율이었나요? 거의 2배율밖에 안 됐어요. 와. 2배율이면 그래 터지진 않겠지 하고 탁 쳤는데 그 거래소 2개 쓰고 있었던 게 다 담보금이 0원 되더라고요. 사실 2배가 터질 정도면은 그냥 개미들은 다 죽었겠는데. 와. 알트코인이었죠. 라이트코인이어서 그것도 심지어 좀 어느 정도 시총이 조 단위로 되어 있던 코인들이었는데 저는 저런 자리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일어나서 봤어요. 뭐 일어났을 때는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먹을 게 많아 보여서 그때부터 엄청 매매 활발히 꽤 괜찮게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김프가 엄청 높아가지고 익절하면 바로 익절한 만큼 테더 보내서 현금하고. 김프가 몇 프로까지 올랐죠? 9%까지 올랐었어요. 그때 한 1,540원 뭐 이렇게 막 팔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청산당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제 빗썸에 원화로 이제 있었던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테더를 사서 개별 알트코인들이 이제 김프가 테더 김프에 비해서 뭐 20% 막 그렇게 차이가 났었어가지고 해외로 다 보낸 다음에 이제 도지코인 같은 걸 사가지고 국내 거래소에 들어와서 파는 식으로 아비트라지. 청산당한 것만큼은 다 회복을 했어요. 아, 어떻게든 다 대응을 하셨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도라이언님도 꿀잠 자고 계셨다고. 4시까지 이제 그때 보다가 이 정도면 별일 없겠지 하고 잤는데, 그 9시에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일어났거든요. 큰일 났다고. 미국 선물 시장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의도가 명확한 거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ETF 된 다음부터는 사실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한 방에 회복 못하는 지금같이 상방 하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막히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게 유동성의 역설인 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 둘 다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어 올리는 것도 쉽게 못 밀어 올리고 내리는 것도 쉽게 못 밀어내려요. 레버리지가 다 쓸려 나가면서 유동성이 그만큼 사라진 거잖아요, 시장에서. 한 방에 그거 말아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익절도 그냥 빨리빨리 되고, 또 밑에는 이 정도 스키징이 나왔는데 여기를 다시 바로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불개미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이 아니니까 분할로 받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이 저한테는 되게 매매하기 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비트 이더 솔만 보면 요 급락대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꽤 짭짤하게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알트는 좀 어땠나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트 일단 바로 롱 잡으면서 시작했고, 해외 메이저 거래소랑 빗썸 딱 2개 켜가지고 그나마 제일 잘 버티고 있는 애들 3개 딱 뽑고, 제일 많이 빠진 애들 3개 뽑고 해가지고, 이 중에서 볼륨 그나마 나왔던 애들, 자금력이 좀 있어 보이는 있는 걸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애들 2개 딱 골라가지고 바로 현물 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맨진 끝. 저는 사실 이번에는 그냥 테더를 좀 비싸게 판 거? 저는 그때 포지션이 거의 없었고 제 비장의 코인 하나만 딱 롱 잡고 있었는데 크로스 마진이어가지고 뚝이 안 터지고 마이너스 한 280%까지 간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오히려 편한 건데, 통화 스와프 통과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좀 불안정할 거니까 테더를 가지고 있자였어서 테더가 좀 많아서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한 가격에 걸어놨거든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숫자들, 뭐 1492, 뭐 1592, 임진왜란 일어난 연도 이런 거에 걸어놓거든요. 그냥 거의 무당 아니에요? 이거 무당인 것 같은데? 매도는 무당처럼 약간 한다는 맞습니다. 느낌인데, 그게 은근 잘 먹혀서 꽤 비싼 가격에 꽤 괜찮게 팔고, 비트는 현물만 사거든요. 롱은 거의 안 하고. 이것저것 하면 저는 그냥 맨징 정도. 저는 진짜 놀랬던 게 XRP 얘가 37% 빠졌더라고요. 방금 잘한 겁니다. 호가에 0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시총이 좋은데 영원 간 애들도 네. 있어요. 찰수 대첩을 막아내는 을지도 역시 을지문덕 메이저다. 마냥. 역시 네, 메이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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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역시 메이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변하신 게 있나요, 본인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말 올해 초쯤에 엄청 크게 청산을 당한 이후에 이제 촬영일 기준 이틀 전에 50억 손절한 그루겜입니다. 55 읽고 여기까지 왔어. 죽을 수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 지금의 보수적인 전략을 수립한 거라서 다행히 잘 방어를 했다, 이게 첫 번째고,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여실하게 느끼게 해줬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도라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레버리지를 정말 보수적으로 쓰신 분들이 다 죽었어요. 2배, 1.5배를 쓴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선물덱스 내러티브랑 약간 좀 그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유저들 그리고 시장이 과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번 알트코인 하락은 제가 코인을 2017년부터 다 좀 어느 정도 해봤지만 임팩트가 있는 걸 한 숟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비트 이더만 봤을 때는 엄청 미친 듯이 하락한 그런 건 없어서 비트 이더 쪽에서는 그렇게 공포는 그렇게 많이는 안 느껴졌는데, 알트코인들은 보면 진짜 제가 잡았던 에테나 같은 경우는 거의 네토막을 순식간에 내버린다거나, 뭐 스위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8, 90%를 낸다거나, 진짜 이거는 자연재해급의 이벤트였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회도 있었지만 지옥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좀. 그럼 이젠 알트코인은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건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저는 이제 대형 메이저를 중립적으로 매매하는 게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좋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비트 이더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 벌어왔던 게 알트코인에서 많이 벌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알트코인이 움직이면 저도 모르게 손대고 있는. 안 그래도 돈타쿠님도 비쏠만 한다고. 비솔리만 한 지 꽤 됐죠. 근데 그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장 환경이 점점 자발들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유동성이 안 나오네, 여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유동성이 말라. 그러면 더 높은데 가다 보니까 이제 비솔리까지 몰려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유동성이 큰 것만 거래하니까 슬리피지가 너무 크면 사실 거래하기 어렵거든요. 한 번에 매매 단위가 좀 크게 가져가는 편이라 강남 아파트 한 채씩.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만큼 알트를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점점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없어질 것 같아서 느낌이 점점 메이저만 하게 되는 수순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대세에 편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남은 파이도 누군가는 먹어야 되거든요. 무빙 보여주고 거래량 보여주면서 이제 개미들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할 텐데, 저는 거기서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비솔리만 해도 매매단이 되니까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개미들은 지금 1,000만 원이 총시대예요. 거기서는 비솔리만 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거를 약간 죄악시하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도 이걸로 돈 벌었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가장 큰 화두가 코인은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해도 된다, 막 이런 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냥 그거가 딱 한 줄로 요약되는 거더라고요. 코인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돼.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코인 알트 매매를 하지 마. 그건 거예요. 결국에는 함의가 다른 쪽에 기회가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 결국에는 난 파밍이나 파밍, 이런 예, 거 파밍을 해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그러면 돈 뭘로 보셨어요? 저는 알트 매매로 벌었어요. 저도 알트 매매로 벌었죠. 저도 알트는 저는 이더리움으로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이래놓고 이러면 그렇다. 자, 진정하시고 이 얘기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다들 궁금해하신 배경이 뭐냐? 표면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시장이 이제 경계감이 커지면서 물량이 연쇄적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발생했다 정도인데, 혹시 뭐 요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것은 명분. 시장에 너무 과도한 욕심이 끼었다. 네, 이놈들 봐라. 사실 청산이라 하면 결국엔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시장가 매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린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99.98% 확신합니다. 아주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새벽 시간대에 바이낸스 거래소의 리드스 온리 주문인가? 그 MM 애들이 그 주문을 넣었는데 그 주문이 안 들어가가지고 호가창이 텅 똑같이 비어버려. 텅 비인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선물 거래소나 이런 거래소들이 전부 다 바이낸스의 그 가격을 많이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쇄적으로 이제 청산이 착착착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알트코인이나 이런 게 이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폭락했던 거는 뭔가 그 MM 애들이 결국에는 호가를 대주는 애들인데 시스템이 먹통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연쇄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말하신 대로 이미 시장에는 또 레버리지가 그득그득 끼어 있었고, 사실 퍼프덱스 메타. 예, 그 선물 거래 이제 그 구조를 보면은 선물 거래 가격은 현물 가격의 이격에 의해서 이제 그 뭐 음펀비랑 양펀비가 이게 발생이 되는데, 결국에 만기가 없는 선물이라 하면 현물로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펀비로 계속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현물 상환이 없는 우리 퍼페추얼 같은 경우에는
현물 상환이 없으니까 내가 숏을 비트코인 2,100만 개인데 5천만 개를 칠 수도 있는 거야. 5천만 개가 없잖아요, 세상에 비트코인은. 근데 이제 카운터파티에서 받아줘야 되니까 이게 이 ADL이라는 시스템이 나온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그 미국 ETF 이후로 사실 말씀 주신 유동성 공급자 MM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베이스에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미국 베이스에 유동성 공급하는 친구들은 메인이 나스닥이고 크립토가 이제 사이드 잡이에요. 그 MM팀의 정규 업무 시간은 언제까지? 나스닥 선물장 마감까지. 나스닥 선물장 마감하면 걔네도 당직만 세워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 선물 딱 마감하고 나서 퇴근하니까 밀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다. 바이낸스에서 이제 뭔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걔네도 똑같이 이제 메인장 시장 끝나니까 이제 좀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밀어버리니까 시스템도 대응이 안 되고, 본장 때였으면 받아줬을 호가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장이 끝난 이후니까 최소 호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연쇄 청산이 나버린 거 아닌가? 이걸 누가 미수 있다는 건데 누굴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던 게 아닌가. 과거 역사상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공격한 걸 누군가 이제 떨어지면 매수해서 나도 먹어야지 했는데, 이 공격한 애가 매수를 했는데 얘도 이제 찢어진 거야. 공격한 애도 망하고 당한 애도 망하고, 모두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망한 게 2022년에 있었죠. 요번에 근데 보니까 CME 선물 거래가 바이낸스 퓨처스보다 거래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이랑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칭하면서 거래하고가 많았는데, 이제 CME 선물 마감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호가가 확 비어버리니까 이제 쉽게 밀려버리죠. 정리로 하면 미국, 중국 무역 갈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명분, 과도한 레버리지를 노린 공격이었다. 공격이다. 선물을 진짜 너무 쉽게 애들 생각하는 맞아요. 기조가 있었긴 했어요. 레버리지 사람들이 많이 치긴 해요, 진짜. ETF 이전에는 변동성이 세가지고 비트도 솔직히 막 하루에도 10% 15% 날아간 적이 뭐 엄청 많았거든요. 최근은 이제 ETF 이후에 제가 차트를 딱 보니까 고점 대비 그 저점까지 하락 폭이 맥스치가 거의 30%더라고요. 그래서 ETF 이후로는 아무리 고점에서 하락을 해도 30%까지만 떨어지고, 그 뒤로는 웬만하면 다 올라가고, 이게 2번 그랬는데 분할로 그냥 레버리지 쳐가지고 계속 롱 때리면 거의 다 살려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작년 말에 갔거든요. 아, 좀 한국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인은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저희가 예탁결제원에서 자료를 이제 한 달간 뽑아봤는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테슬라 2배 당당하게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국장도 정말 오랫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고, 우리 나이 또래인 그 사람들 부동산 투자 가능한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고, 그래서 사실 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우리 인간의 특성상 이게 레버리지와 미국 주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봅니다, 솔직히. 근데 그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잘 모르잖아요. 젊을 때 터져봐야.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젊을 맞아요. 때 지금 뭐 1, 2천 터지면은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10억, 20억 그때 가서 이제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정통 금융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을수록 리스크 테이킹하는 자산에 노출시키고. 근데 20대 남자들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다는. 이게 어떨 때 통하냐면은 내 돈일 때. 근데 요즘 애들이 자기 돈으로 안 해. 마통이랑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2배, 3배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잘못된 거다. 레버리지 나쁘지 않은데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된다. 저 상품들은 장기 투자용이 아니거든요. 길어도 뭐 한 달 이내로 승부를 보겠다 하면은 써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테슬라 2배나 반도체 3배나 현물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현물은 막 3배 올라 있는데 얘는 그대로야, 레버리지는. 레벨런칭 하면서 계속 줄어들거든요, 액수가. 수수료도 비싸. 그래서 레버리지는 장투용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벌면 2배, 잃으면 2배, 약간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알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는 남의 돈 갖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레버리지는 안 돼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하는 건 안 되는데, 대출은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갚아주는 거거든요. 사실 적당한 담보와 내가 이자를 지급할 어느 정도 패시브 인컴이 있다면 담보 맡기고 뭐 부동산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차라리 디파이나 이런 거 넣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않나. 부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녹아요. 대출도 나쁜 게 아니고 잘 쓰면 레버리지도 나쁜 게 아닌데, 그거 두 개를 같이 쓰면 큰일 난다. 대출 곱하기 레버리지는 더하기가 아니라 제곱이에요, 제곱.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스도 맛있고 코카콜라도 맛있는데 두 개 같이 먹으면 편해질 것 같은. 미국은 재밌는 글을 봤어요. 이게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인데 한국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1,400만 리테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과 레버리지에 뛰어들었다. 서론이 딱 그거예요. 그냥 나만의 집을 사고 싶을 뿐이에요. 흑우냠냠님은 이미 이루신 꾼. 그래서 주요 멘트들을 보면 막 레버리지를 통해서 포지션과 증거금 대출을 늘렸다. 결국 근데 한국 투자자들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다.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이건 아까 제가 돈타쿠님이랑도 촬영 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돈타쿠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고속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50년간 했잖아요. 한강의 한강의 기적. 기적 하는 네. 동안 그때 근데 레버리지 땡겨서 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성공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그 과거에 계속 성공했었던 레버리지 차입을 해서 하는 거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 집을 못 사겠네라는 생각이 문제은행 걸 보고 있는 거네, 옛날에. 과거의 성공 방식과 현재의 문제를 합쳐서 과거의 이제 해결 방식을 현재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않으니까요. 다들 집을 또 사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결국에는 투자에 손 떼고. 많이 벌면 사는 건 오케이. 근데 집이 목표면 왜 그렇게 하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지금 자가 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부동산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결국 목표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위험한 거에 뛰어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한국인들의 특징이다. 그냥 저는 한국인들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특징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게 솔직히 지금 뭐 이번에 부동산 규제도 나왔는데 최소 10억은 때려 박아야 지금 살만한 집 하나 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서울 부동산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든 생각인데 SNS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 왜냐면은 결국에는 막 저출산의 원인도 SNS 뭐 비교하면서 아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저 정도 되려면은 레버리지 써야겠네, 이런 결론에 도출하는 거고, 저출산 이런 것도 빨리 왔지만 지금 보면은 동남아도 다 저출산 똑같은 이슈 겪고 있고 그런 비교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뭐 레버리지 ETF의 40%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제 생각에 조금 지나면은 다른 나라 애들도 다 똑같아질 수도 있겠다. 내부는 그냥 한국인 특성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은 거 누구 모르냐고, 알면서도 손이 안 간다. 왜냐면 이제 비트 이더 사서 1억 들고 와서 10배, 비트 이더로 10배는 솔직히 좀 힘든 시대가 왔으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 시총이라는 게 지금 엄청 크잖아요. 엄청 커서 사실 여기서 물론 2배, 3배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많이 올라가봤자 이제 몇 배 정도인데 그것도 엄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배 오르는 거겠지만 뭔가 일반 사람들은 애초에 시드 자체가 작으니까 3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비트코인 현물에 사가지고 2배, 3배를 이제 몇 년 뒤에 그걸 꿈꾸기에는 뭔가 만족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를 그렇죠. 쓰는 레버리지를 거 쓰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말하는 거랑 비트코인을 똑같은 거죠. 거래하고. 10배까지는 안전하다.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하면 막 미친 듯이 쏟았다가 비트코인은 위대한 목표 발명품. 그러니까 지금 자산 시장이 화랑인 것처럼 사실 코인 시장도 보이지 않는 화랑 중이다. 기회가 한두 개씩은 연말까지 한 두세 개는 꽤 큰 게 오지 않을까.